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의 핵심인 5개의 지산학 캠퍼스의 마지막 캠퍼스인 첨단 소재 광양 캠퍼스를 개소했습니다. 순천대학교와 광양시는 광양 캠퍼스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배우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첨단 소재 광양 캠퍼스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개소식은 광양시와 전라남도 주요 인사들은 물론 첨단 소재 관련 교수진 및 재학생을 포함한 대학 구성원, 글로컬 국립순천대 과학기술자문단, 지역민 등 200여 명이 함께 첨단 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본 행사에 앞서 새롭게 조성된 교육공간과 실험 장비실을 둘러본 후 총장 기념사와 내빈 축사, 캠퍼스 비전 및 운영계획 발표, 비전 선포식과 현판 제막식 순으로 광양 캠퍼스의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1층과 3층에 조성된 광양 캠퍼스는 강의실, 캠퍼스실, 산학협력중점교수연구실, 세미나실, 산학협력실을 비롯해 실험 장비와 실습 기반을 갖춘 실무형 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으며 지역 특화 산업인 첨단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강소 지역 기업 육성, 산학 연계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년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본부 캠퍼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R&D 스쿨, 평생교육 스쿨, 창업 스쿨, 코스모스 스쿨 등 특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완성형 지산학 캠퍼스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캠퍼스 개소가 단순히 공간의 확장이 아닌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 지식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지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우수 복지 모델로서 이미 많은 벤치마킹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복지기동대 사업을 이번엔 전국 여성 리더들이 담아갔다고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여성 리더 양성 과정에 참여 중인 전국 시군 팀장급 공무원 22명이 도청을 방문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리더 양성 과정 교육생들은 지역 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복지기동대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성과를 살피고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 돌봄 서비스와 민간 협력 모델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출범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현재 전남시군과 읍면동 전체 319곳에서 활동 중이며 지금까지 전남 전체 가구의 24%에 해당하는 22만 6천여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출범 당시 2천여 명이었던 복지기동대원은 현재 4,700여 명으로 확대돼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2023년부터 복공기금 지원으로 인해 복지기동대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해졌습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복지기동대가 전국에서 모범적인 복지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도민들에게 꾸준히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랜 시간 아픈 역사를 마주하며 동백을 그려온 강종열 화가와 3명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 긴 겨울 동안 닫혀있던 꽃봉오리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봄의 만개와 함께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진행된 강종열 초대전 및 청년작가전 개막식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미술사 정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매년 지역 출신 작가를 연구하고 조명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이 오는 5월 25일까지 동백화가 강종열 초대전, 동백 시간의 얼굴과 청년 작가 3인전,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를 동시 개최하며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태균 전남도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조강훈 한국예총회장, 전남지역 문화예술인 및 관계자와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은 기념사, 축사, 작가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시 동백 시간의 얼굴은 존재와 생명력을 탐구하며 독자적인 화풍을 구축해온 강종열 작가가 자연과 역사, 삶의 현장을 깊이 있게 포착해온 시선을 통해 한국 현대회화의 서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티모르 체류 시절 경험한 아픈 역사와 희망, 동백꽃으로 그린 현대사, 시대의 무게를 그린 여순 사건, 작가의 예술적 뿌리이며 삶의 원천인 여수 풍경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제가 개인전 109번째 합니다. 근데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 도립미술관에서는 저의 젊은 날, 그다음에 동티모르 애국에 했던 그 나라의 상황, 아픔 이런 것들을 그려왔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잊지 말아야 할 일, 그거 여순 사건 그림인데 여 뒤에 있는 이 작품들입니다. 함께 개최한 사라진 문을 두드릴 때는 기억과 경계, 정체성의 형성과 해체 과정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탐구하는 젊은 작가 K윤, 이창현, 조은솔 3명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기억의 경계를 형성하고 허무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서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시각화한 전시는 관람객에게 기억이라는 내면의 문을 두드릴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이 기억을 어떻게 확장하고 새롭게 해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반세기 넘게 지역에 뿌리내리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원로 작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작가들의 시선을 함께 조명함으로써 전남 미술이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고흥군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선 이번 봉사활동을 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은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녹동선우회가 함께 도양읍 3구 마을 내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양읍의 좀돌이 모금 4,460만 원을 활용해 독거노인 사랑의 도시락 나눔,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양읍 만들기 등 7개의 특화 사업을 연중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도양읍의 젊은 청년 봉사단체인 녹동선우회가 첫 문을 열며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암투병 중인 어르신의 거주공간 개선에 나섰습니다. 해당 어르신은 대청소가 어려운 상황에서 쓰레기와 폐기물이 쌓인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녹동선우회는 청소와 정리를 통해 어르신의 거주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했습니다. 도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30여 가구를 발굴하고 도양읍 내 42개 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관심 안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이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강혜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단체장을 잃은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남도는 간담회를 통해 행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 구민들의 불안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 신안군 주요 현안 간담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행정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회의는 목포시와 신안군 권한대행을 맡은 목포부시장과 신안부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두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오는 24일 시작되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남도와 목포시 간 분야별 업무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흑산도 추모공원 조성 사업의 도비 보조를 건의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제, 여객선 및 도선 공영제 운영, 문화예술 사업 조성 사업 등 주요 현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두 권한대행에게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주요 현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단체장의 권위로 지역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공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와 공직자, 도민이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안정과 희망의 날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의미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다양한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2025년 종합청렴도 향상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직원들은 부정청탁 근절,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을 강조하며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동천 100기를 따라 항행하는 정원 드리모가 올해 들어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봄 시즌 운영 시간은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고 탑승료는 성인 기준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저렴해졌습니다. 특히 오후 2시와 마지막 출항인 오후 7시에는 5척이 한꺼번에 출항하는 퍼레이드 형식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평군 이상익 군수가 대한노인의 한평군지의 부설 노인대학 강의실에서 열린 초청 특강을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강은 한평노인대학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평군의 노인복지 정책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전남 곳곳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도서관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작가와의 만남 및 강연 등의 붓콘서트와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도서관 주간 행사를 통해 도서관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독서의 즐거움과 독서 문화 활동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의 최인정이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한평군 엄담면의 한평천 인근 갈대밭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화재 소식입니다. 나주시 동강면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헬기 2대, 대원 1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신고 접수 4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에서 올해 첫 일본 내연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작은 빨가진 모기가 최초 채집 및 확인됨으로써 질병관리청은 일본내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전남도는 방역활동을 강화함과 더불어 적기 예방접종 실시 등 도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의 이단비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현대인의 고질병인 디지털 중독의 해법으로 다양한 디지털 디톡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이번 주엔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소개할 김선아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평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이 디지털 기기를 떼놓을 수 없는데요. 때문에 피로감이 점점 쌓이면서 잠시 디지털 환경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디톡스인데요. 오늘은 이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밈이나 챌린지와 같은 유행 콘텐츠의 경우 주로 1분 이내 짧은 영상인 숏폼 형태로 소비되는데요. 실제로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중 41.8%가 매일 또는 주 5일에서 6일가량 숏폼을 시청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짧은 시간 내에 주목을 끌어야 하다 보니 자극적인 콘텐츠도 넘쳐나는데요. 이런 숏폼 콘텐츠 소비로 등장한 용어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도파민과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뜻하는 파밍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무리한 사용은 도파민의 과다 분비를 유발하고 이는 수면장애나 강박증, 심지어 조현병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강한 쾌락이 반복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무뎌져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도파민 중독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며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디톡스죠.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단계는 먼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앱을 통해 스크린 사용 시간을 설정하거나 차단 기능을 활용해 매일 사용 시간에 제한을 두고 점차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루 중 특정 시간을 정해 그때만큼은 독서나 요리 같은 아날로그 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알림 끄기입니다. 늘 우리 옆에 있는 스마트폰의 알림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데요. 메시지, 이메일, SNS 등 계속해서 울리는 소리는 휴대전화를 더욱더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알림 설정은 중요한 것을 위주로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알림을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속 불필요한 어플과 파일, 구독을 정리하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나 산책과 운동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디지털 기기에 지친 뇌의 회복을 도와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목과 어깨 통증도 개선됩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TV에서 멀어져 가족과 친구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죠. 밤에는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면 패턴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기기와 화면에 의존하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진정한 휴식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자연은 반복적인 순환과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천영록 조선화 작가는 자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간의 예술적 시선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서로 연결하며 치유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두 작가를 임도희 캐스터가 만나고 왔습니다. 제주도, 강원도에서 내리는 눈을 채취를 해서 그 눈을 녹여서 물감과 같이 희석을 해가지고 조선화 청영록 작가는 이번 시자 순환의 리듬 전시를 통해 자연과 시간이 흐르고 순환하는 과정에서의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두 작가는 한지 위에 분체, 수묵 등을 사용해 눈에 담기는 빛의 색, 공기와 온도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색채와 감정들의 미묘한 움직임을 담아냅니다. 그 천영록 작가하고 저하고의 작품의 공통점은 중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재료가 둘 다 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순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천영록 작가님은 리듬의 순환이고요. 저는 그 순환하는, 공기가 순환하는 그 이미지들을 몽환적으로 표현하면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종이, 한지를 계속적으로 중첩을 해서 하고 있고, 조선화 작가는 색으로서의 중첩. 조선화 작가는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시간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색채를 반복하고 또 쌓아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300회에서 500회 정도 이상의 색을 칠해야만 지금 보시는 작품 같은 그런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바로도 칠해지는 게 아니고 칠하고 말리고 칠하고 말리고의 과정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그 반복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힘든 작업일 수는 있지만 저한테는 치유의 개념이 되는 게, 저는 이 중첩의 시간을 가질 때 정말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한편 천영록 작가는 눈이 반사하는 빛의 색, 공기와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순간들을 작은 색의 점들로 쌓아가며 인간과 자연의 깊은 유대감을 표현합니다. 네, 저의 작업의 모티브는 눈의 결정체를 표현한 겁니다.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을 보고 있으면 평온하고, 그 하얀 곳에서 뭔가 왜 눈은 하얀색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눈의 결정체를 더 관심 있게 더 관찰을 하고 있고, 그 관찰한 것을 색으로서 아니면 한지의 컬러를 변화를 주면서 하나하나의 그 모티브를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작가가 그려낸 색과 빛,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연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화 천영록 작가는 자연의 순환과 시간을 예술로 풀어냅니다. 그들의 작품은 그저 자연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감정, 그리고 치유의 과정입니다. 두 작가가 그려낸 색과 빛, 자연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도희입니다. 4월 12일 도서관의 날을 기점으로 한 주간은 도서관 주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